군사부장 핸더의 워키피디아. 포클랜드 전쟁 2015년 6월 20일 강연 일부. 안녕하세요. 메르스에 지금 비까지 왔는데 그래도 많이 찾아와 주셨네요. 혹시 포클랜드 전쟁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군사적으로도 정치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비밀일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수 타우젠스 작가가 썼던 책인데 그분 책에서 제가 처음으로 포클랜드 전쟁을 알게 됐어요. 그때 주인공이었던 아멜레이드인가? 걔가 아빠가 좀 병신이었었어요. 실업자에다가 술 처먹고 엄마가 바람나가지고 이혼했다가 2권인가부터는 아빠가 대신 바람나고 엄마가 돌아오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술 처먹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전쟁 났어!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클랜드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13살짜리 꼬마애가 아빠 13,000km 밖에 난 전쟁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포클랜드 전쟁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현대사, 특히 세계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마 한국도 그 영향을 받았어요. 차차 이 강연을 듣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은 하나의 전쟁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줬는지, 그리고 전쟁의 본질,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략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을 74일 만에 압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최고의 교재이죠. 덤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할 수 있는 훌륭한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말하기 전부터 포클랜드 전쟁 알고 계셨던 분? 몇 분 많이 계시네요. 내려주세요. 그 정도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전쟁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982년 6월 스페인 월드컵이었었는데, 원래 마라도나가 원래는 78년도 월드컵에 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나가지 못했었어요. 또 성질이 욱하는 것도 있었었고, 82년도에 아르헨티나가 스페인 월드컵에 올라갔었죠. 12회 월드컵에. 1차 예선을 3전 전승으로 올라갔다가 2차전에서 그냥 전패를 했죠. 바로 탈락했어요. 토너먼트 경기였으니까. 근데 브라질하고 경기에서 마라도나가 걷어찼어요. 폭력으로. 이유가 뭐냐니까 와가지고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충격과 공포를 느낀 거예요. 자기네들은 갈티에르 정부가 말비나스 전투, 그러니까 포클랜드 전쟁은 아르헨티나의 승리다 라고 배웠던 거예요. 땡전 뉴스처럼 9시 땡 치면 박근혜 만세를 외치고 있었던 거기서는 메르스는 손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손만 씻었었는데 다 죽은 것처럼 이쪽에서도 우리가 이겼어 라고 했는데 얘네들 스페인에 와서 들어보니까 야, 이 병신들아 니네들이 진 거야 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애들이 흥분을 한 거예요. 마라도나가 빡쳐가지고 패기 시작한 거야. 애들을 팼어요. 그래서 퇴장을 당했어. 문제는 무엇이냐, 이 전쟁 이후에 있어가지고 이 월드컵 바로 전까지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말비나스의 영웅들이라고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아르헨티나 해군 공군 파일럿들의 영웅적인 투쟁만 본 거예요. 전쟁이 졌는지 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론이 장악된 독재 국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이 전쟁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볼게요. 서구 역사학을 퇴보시킨 전쟁. 포클랜드 전쟁은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가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역사학을 바꿨고 신자유주의 세계가 이제 완벽하게 구축이 됩니다. 우리 맨날 얘기하죠. 좀 공부하신 분 알죠? 뭐 밀턴 프리드만, 하이에크 이 새끼들이 신자유주의 뭐 시작을 알렸다 어쩌고저쩌고, 레이건이 뭐 래퍼 커브를 보고 나서 내키니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포클랜드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게 됐어요. 웃기죠? 일단 역사학의 태보에부터 얘기해 줄게요. 1960년대에, 그러니까 포클랜드 전쟁이 터지기 전에 60년대에는 서구 역사학계의 르네상스 시기였어요. 황금기. 그러니까 3인주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었고 돈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 전까지 이 사관이 영웅사관이라고
나폴레옹 얘기하면 나폴레옹을 막 떠받들고 걔가 어떻게 했다 했었는데 민중을 보기 시작했었어요. 그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때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러면서 역사가 굉장히 한참 부흥기가 됐어요. 그런데 70년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모든 게 오일 쇼크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제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전쟁사 얘기하면서 경제 얘기하는 거 좀 이상하죠? 근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돼요.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1945년 8월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미국은 이제 깨닫게 돼요.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전쟁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완벽한 전쟁 경제로 가요. 대표적인 얘기 해줄게요. 1950년 2월에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볼게요. 실업률이 8%를 넘어가요. 실업률이 8%가 올라가고 경기 지수가 이제 막장을 치달아가요.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날 동북아의 조그만 나라에서 전쟁이 나요. 호황기가 다시 돌아와요. 신났어. 일본은 막 돈이 막 남아도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쟁 경제가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945년이 끝나고 나서부터 60년대까지 뭐였었냐? 마셜 플랜을 만들고 몇 번의 전쟁을 통하고 60년대에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호황기가 계속되고 이제 이렇게 살면 좋구나.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늘 얘기하는 게 50년대 말서부터 60년대 초까지 그 황금기를 얘기해요. 그렇죠? 이 경제가 막장에 70년대 되는 거예요. 오일 쇼크가 터지고 더 큰 문제는 전후에 유럽하고 일본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생산 시설이 타격이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들어가고 오일 쇼크가 딱 터져버리니까 이제 다 자빠지는 거야. 이때부터 신자유주의 애들이 막 치고 나오고 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전 세대의 역사를 얘기하자면은 60년대에서 70년대 초까지는 이 삼인주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민중 역사나 미시사 그런 것들이 발달이 돼요. 새로운 역사가 돌아가면서 진짜 역사학이 황금기였었어요. 그런데 레이건하고 대처가 같이 집권을 한 70년대 신자유주의가 적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흐르는 이 시기에는 뭐였었냐니까 전 국가에서 나오는 게 역사를 배우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과거의 영광, 전통의 무게가는 얘기를 해줘요. 보수주의로 회귀를 하는 거죠. 이때 날조된 전통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 대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전통이나 보수라는 게 얼마나 얇고 그게 얼마나 정치적인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가 이때 보여줘요. 역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레이건하고 대처 같이 잡았을 때. 얘네 둘은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이 커플들은 정치적인 연인이라고. 다우닝 10번가하고 화이트하우스에서 늘 하는 게 얘네들은 참모들끼리 정치적인 연인이라고 그래요. 얘네들이 서로 죽고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육체적인 관계를 제외한 모든 것들 다 했던 사이예요. 얘네들은 서로 막 전쟁 날 때도 막 전화하고 레이건이 대표적인 얘기가 그라나다 침공을 했을 때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대처한테. 미안, 전쟁이 너무 급해서 너한테 전화를 못했어. 아니야, 자기야, 다 알고 있었어. 그러면 넘어가요. 최고 수상들인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영국하고 미국은 핵무기도 서로 팔아요. 그렇게 절친한 나라에서 이 두 수상, 얘네들이 어떤 정도였었냐니까 처칠, 루즈벨트 이후 최고의 케미를 이루는 커플이라고 그랬었어요. 2차 대전을 이겼던 처칠, 루즈벨트 이후에 최고의 케미를 이루는 분을 했었어요. 문제는 얘네 둘 다 신자유주의에 찌든 보수 생 또라이 쌍년들이죠. 년놈들이었었죠. 얘네 둘이 입을 맞추듯이 얘기했던 게 역사를 배워라, 과거의 영광, 정통의 무게. 이 역사적인 사관의 차이가 이후에 80년대 이후에 전 세계 역사학을 굉장히 물들어버려요. 그리고 이걸 써먹었던 애들이 또 다른 나라에서 보수 정권 잡으면 똑같이 얘기를 해요. 전통을 얘기하고 과거의 영광을 막 얘기하죠. 얘네들이 시작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3인주의 기반으로 했던 그 역사의 무게들이 계속 이어졌다면 아마 우리가 바라본 역사의 시선은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역사학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일단 파탄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거는 인생을 망쳤어요. 얘네들이. 폰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만 두 분 다 훌륭하신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이죠.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선을 행하는 권력은 악을 행하는 권력이 되기도 한다. 그렇죠? 하이에크 분. 이분이 그 유태인 출신이라 가지고 2차 대전 때
독일이 하는 모든 짓거리를 다 보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뭐 국가에 의한 감시가 아닌 시장에 의한 감시 아래에 있는 국가. 그러니까 케인지언이라고 그러죠. 케인즈 학파. 케인지언하고 그러니까 현대의 경제학 분류는 이래요. 이제 신고전주의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새 케인즈주의라고 얘기도 하고 이 케인즈 학파 애들이 쪽수는 많아요. 근데 시카고 학파가 질적으로는 세요.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 80년대, 90년대 학부 보면은 교수가 14명인데 10명인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방 건너서 전부 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시 경제학 쪽에서는 얘네들은 뭐 거의 꽉 잡고 막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케인즈를 추종하던 애들이 그냥 병신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90년대 혹시 경제학과 나오신 분, 경영학과나 보면은 예, 학번이 94학번이요? 진짜요? 94학번이면은 조순경제학 배우셨어요? 빨간 책? 맨큐? 예. 보통 국내에서 거시경제학을 배울 때 보면은 그 거시경제학은 조순 시장님 하셨던 빨간 책이 있어요. 경제학 원론이라고. 그걸 배우다가 98년도 IMF 터지고 나서부터 케인즈 학파의 새로운 기수였었죠. 맨큐 아저씨가 나서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걸 써놓은 거야. 그래서 이 씨발 우리가 이런 것들 내놨어! 그러니까 이걸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고 있는 건데 간단히 말해요. 신자유주의는 모든 규제가 악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으로 뭘 통과할 수가 없게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제학을.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제 불황기가 와요. 불황기가 올 것 같아 조짐이 보이면은 국가에서는 돈을 풀어. 돈을 풀고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이렇게 산업을 돌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이에크 같은 경우 대표적인 얘기가 그런 거였었죠. 인간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새끼들이 무슨 경제학을 시장을 통제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 소크라테스 식이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새끼들이 얘기하는 게 평등을 얘기하는 기회의 균등을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해. 평등보다는 능력이 위주라고 은근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모든 게 병신이라는 얘기가 2008년도에 증명이 돼요. 뭔지 아세요? 리먼 브러더 사태. 리먼 터졌을 때 신자유주의 이론대로라면은 걔네 망하게 내버려둬야 돼. 맞잖아요. 월스트리트에 있는 거 다 망하게 내버려둬야 되잖아요. 돈을 존나 때려부어. 그걸로 뭐 했냐. 보너스 줬어요, 지들끼리. 그것 때문에 오바마가 지랄을 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얘기 하나 또 해볼까요? 지금 우리 경제 발전을 했던 서구 구미 선진국들, OECD 가입기국의 한 반 이상. 얘네들 뭐 했을까요? 17, 8세기에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해가지고 쪽쪽 다 뽑아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하는 게 무엇이냐? 이산화탄소 규약 같은 거 내리고 환경 문제 얘기하면서 발전을 하려면 탄소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건 개소리죠. 기회의 균등을 하지만 출발은 얘네들은 이미 42.195km 마라톤을 뛸 때 30km 전에 와 있어요. 출발하려면 0km 해보고 기회의 균등을 가지자. 우리가 5분 똑같이 쉬고 이제 출발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완벽하게 구축이 됐던 게 언제였었냐? 포클랜드 전쟁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포클랜드 전쟁 바로 전에 레이건하고 대처하고 동시에 등장을 해요. 영국하고 미국에. 지옥이 열리는 거죠. 인류사에. 인류사에 지옥이 열려요. 지옥이 열리는데 이 신자유주의 학파의 핵심이었다니까 얘네들은 이제 모든 생산시설이나 그런 거를 버려요. 제조업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1920년대 자기들을 망하게 했던 대공황 시절에 우리 망했었잖아요. 금융자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고 선물 옵션하고 WTC 월드 트레이드 센터 박살 났었죠. 2001년 9월 11일 날. 그 일주일 뒤에 어디서 개장을 했냐? 어디였겠어요? 영국의 시티였었어요. 시티. 금융의 중심가. 영국은 1986년 10월 27일 날 빅뱅을 일으켜요. 빅뱅. 가수 말고 빅뱅. 금융 대통합을 하고 관세주의에 주체시키면서 영국은 그때부터 돈놀이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제조업이 아니라 돈놀이 하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도 제조업은 포기하죠. 돈놀이 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제조업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돈놀이의 비중이 올라간 거예요. 이 돈놀이 하다 보니까 그 모든 생산시설, 생산을 해야 되는 거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때 덕을 본 나라가 아시아의 사용이라고 불렸던 뭐 싱가포르, 대만, 한국 그런 나라인 거예요. 포클랜드 전쟁 때문에. 그 이유로. 우리가 아시아의 사용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자유주의였던 중에도 하나예요. 예, 그럼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신자유주의가 넘어온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상한 애들이죠. 그러니까 둘이 그 섹스 제외한 모든 것들을 한 사이예요. 정치적인 연인들. 그러니까 얘 낸시 때문에 그랬고 얘는 남편이 좀 그렇죠. 대머리던데. 대처가 당시 어떤 정도 일리였으니까 이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는 모두 오늘을 축하해. 당신이 죽을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으니까. 엘튼 존 경이 메리 크리스마스 맥이 대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후렴구에 나온 내용이에요. Merry Christmas, Maggie Thatcher. We all celebrate today 'cause it's the one day closer to you. Merry Christmas, Maggie Thatcher. 어느 정도였었냐? 볼까요? 1980년 영국이에요. 실업률이 10%였었어요. 실업자 300만. 이게 연간 기준이에요. 나중에 100만, 당시에 100만 수준이 왔었고, 긴축재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공공기관을 모두 버려요. 공공산업을. 이거는 민주당한테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얘기인데, 2차 대전의 영웅이 처칠 수상 아시죠? 우리 해고록으로 우리 노벨 문학상 받으신 우리 명박 선생님하고 좀 다르게 해고록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이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945년도에 한 방이 무너져요. 한 방이 무너져요. 히틀러 자살한 뒤에 3개월 뒤에 7월 달에 총선이 있었어요. 영국 총선이. 그때 누구한테 졌냐면 노동당 당수인 애틀리한테 져요. 여러분들이 CF에서 정말 많이 넣었던 딱 하나의 구호, 캐치프레이즈. 요람에서 무덤까지. 애틀리가 그 구호로 노동당을 다수당으로 만들고 자기가 수상이 돼요. 그 요람에서 무덤이라는 구호가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끝나갈 것 같은 1944년도에 노동당 애들이 재집권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 처칠이 돌아간 것처럼 들어갈까? 아니야, 우리가 하려면은 공공복지를 확대하고 국민들을 다독여야 돼. 복지사회를 만들자. 이거에 대해서 처칠이 했던 말은 괴시타포 같은 짓이다. 소리를 쳐요. 그렇게 막 공공산업을 이렇게 하고 국유화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 무슨 개소리냐? 집권하려면 이렇게 해요. 몇 년 전부터 앞으로의 세상을 그려본 다음에 애틀리는 그렇게 들어갔어요. 노동당은. 이게 경제호황이랑 맞물려요. 60년대, 70년대. 영국의 공공의료 되게 부러웠죠. 공공주택 서비스 되게 부럽죠. 직장 다 주고 이 모든 거를 노동당이 만들었어요. 노동당 당규에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공공산업은 국유화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빌어먹을 토니 블레어 그거 삭제해버렸죠. 쌍놈의 새끼. 들어갔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바로 대처는 영국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까? 영국병이라고. 애들이 그냥 산다는 거야. 이때 이 모든 거를 국유화를 해제하자. 민간이 다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국영기업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전을 삼성한테 판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당시에 영국 정가에서 떠돌았다는 말이 뭐였었냐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집도 팔았거든요. 공공임금조치가 다 팔아버린 거예요. 만약에 목숨을 진짜 대처가 제일 하고 싶던 게 공공의료 조직을 없애버리려고 그랬었어요. 만약에 대처가 목숨이 두 개였다면 팔았을 수도 있었을 거다는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처 내각에서는 그걸 진짜 없애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공공의료를. 근데 영국이 가장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이 당시는 다 없애려고 그랬었어요. 신자유주의가 능력대로 살자. 씨발. 있는 놈 잘 살고 없는 놈 뒤지자. 이 상태로 갔던 거예요. 긴축재정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IMF 터지고 뭐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여기 왜 껴있어? 너 총리가 아니잖아. 아씨. 그렇구나. 이 언니가 이 언니를 존경한대. 당연하면 쌍년이 되는 거야. 대처는 쌍년이니까. 대처는 정말 쌍년이었었어요. 우리가 조용필이 네가 빨리 크리스마스가 오니까 당신이 하루 빨리 죽을 거니까 그래요 하고 후렴구를 부른다 생각해보세요. 조용필이. 엘튼 존 경이 그랬어요. 서 엘튼 존이. 그러니까 네빌 체인벌린이죠. 히틀러한테 유화적인 총책을 했었던 당시에 타임지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체인벌린 수상과 더불어 가장 무능한 수상으로 대처를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도 얘를 거부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자기 대학 출신의 졸업생이 총리가 되면 명예 박사학위를 줬었어요. 정치학 박사학위를. 옥스퍼드가 넌 안 돼. 유일한 총리였었어요. 이것 때문에 대처는 진짜 빡쳐가지고 케임브리지 대학 가서 연설하고 그랬었어요. 굉장히 뭐 그런 상황이었었죠. 이런 막장인 상황이었었어요. 그럼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당시에 영국병이 좀 60년대에 있었다고 하는데 군비 감축, 오일 쇼크가 터져. 이게 결정타죠. 우리랑 똑같은 코스를 가져요. IMF 구제금융을 받은 거예요. 영국이. 대영제국이. 그리고 79년에 대처가 수상이 되는 거예요. 70년대 중반부터 300만 명 실업자. 북부 지역은 5명 중 1명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빌리 엘리어트 보셨죠? 영화.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빌리 엘리어트. 당시에 영국의 수준이 대처 총리 내내 거의 경제 성장률이 2%에서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2.7%였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나마 잘 버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되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2%가 어디서 얻었냐는 거예요. 그 2%가. 경제 성장률 2%가 어디서 나는 거야. 제조업하고 생산력은 다 박살을 낸 거예요. 결국은 돈 가진 애들이 있는 시티 같은 금융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의도에 있는 증권에서 애널리스트는 돈을 버는데 저기 영등포에서 택배하는 아저씨는 분신자살하는 상황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이 시기였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년도 총선은 100% 대처는 떨어진다고 믿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 이 두 가지, 이 두 명이 서구 세계의 맹주였었어요. 이 맹주들 중에서 한 축이 무너지는 순간 신자유주의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했어요. 레이건은 그때 래퍼라는 이상한 쓰레기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네킨에다가 래퍼 커브를 막 그려요. 그리고 레이건 애들 야 이거 맞구나 이거대로 하자 그 짓을 했었고 대처에는 나는 열심히 석탄 노동자가 뒤지든 말든 금융권으로 한번 밀어보자 몰빵을 해보자 1986년까지 가야 된다. 그런데 빌어먹을 아르헨티나가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내년이면 이제 얘가 나갈 수 있었는데 아르헨티나가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왜 일으켰을까요? 독재 정권. 맞습니다. 볼까요?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했을까? 14명의 지도자가 평균 통치가 1년 10개월이었었어요. 저번 회차에 쿠데타 얘기했었죠? 후안페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나라가 좀 그랬어요. 조금 그래. 얘네들은 뭐 지방선거 하는 것도 아니고 보궐선거 하듯이 그냥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애들이. 바꾸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당시에 얘가 집권했을 때 실업률이 13%, 인플레이션 130%예요. 이게 말이 돼요. 당근 하나가 오늘 샀는데 1,000원이나 내일 보니까 2,300원 하는 거예요.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규모 폭동인가?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명박상선 쌓았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00만 명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가 빡친 거야. 얘가 방법이 없어. 얘 때 생각한 게 뭐냐? 전쟁을 한번 해보시죠. 포클랜드란 지명이 뭐냐면 포클랜드란 사람 이름이에요. 포클랜드가 누구냐면 1708년인가? 예, 18세기에 있는 영국 해군 재무감 이름이 포클랜드 자작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을 땄어요. 이 섬이 원래는 스페인 거였었어요. 스페인 원래 영국이 발견했다 누가 했다 그건 다 필요 없고 애초에 스페인 애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1816년도에 아르헨티나가 독립을 해요. 그럼 포클랜드도 우리 거잖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독도랑. 우리 거야. 근데 이런 무슨 개소리냐. 영국이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쳐들어갔어요. 점령을 했어. 점령했는데 영국 애들이 이런 개새끼가 왜냐하면 해가 지진이 안 난 나라였잖아요. 18세기, 19세기. 영국이. 아르헨티나가 독립한 지 한 10년, 20년 된 애가 이길 수 있겠어요? 바보 된 거예요. 이게 그나마 국제사회에 문제가 됐었던 게 1965년도예요. 1965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유엔에서 식민지위원회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식민지 시절에 영토가 뺏고 말고 이런 게 있었을 때 식민지위원회에서 식민지 돌려줘. 막 그걸 하는 거예요. 이때 명문상으로 보면 이건 아르헨티나 땅이었었어요. 아르헨티나가 야 우리 거네. 그러니까 영국이 개소리 하지 마. 이유가 뭐냐니까 자국 국민이 100년 이상 살았으니까 이거 우리 땅이랑 마찬가지지. 알박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아르헨티나가
이런 개새끼가 하면서 유엔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73년도인가 74년도인가에 유엔이 중재를 내놔요. 니네들 합의하에 잘 한번 써먹어라. 섬이니까 우리 독도만한 사이즈인 줄 아는데 이게 전라남도만 해요. 사이즈가. 섬이. 그냥 섬이라 생각하는데 전라남도만한 사이즈인데 이 사이즈가 이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쓸모가 쏠쏠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희망봉 항로가 이렇게 돌아갈 때 이게 써먹을 수 있는 데도 있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분명히 전쟁 한번 납니다. 뭐냐? 국제정치학적으로. 남극 대륙에 대한 눈독을 들이거든요, 계속. 남극 대륙에 대해서. 남극 대륙의 전초기로 가장 좋은 데가 바로 포클랜드입니다. 사우스 조지아 섬하고. 왜냐면은 남극에 대한 연결을 해야 되니까 남극 대륙에 대한 개발에 대한 우리 이제 애들이 이제 머리가 돌기 시작하거든요. 누가 먼저 먹을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국제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우리 누구 영토도 아니에요 얘기를 하면서도 미친 듯이 과학기시 놓잖아요. 호주는 거의 마을을 만들었더만 한 200명, 300명 들어서 애도 낳고 잘 살아요. 이제 지네 땅이다 좀 있으면 지가 할 것 같고 우리도 서둘러 알밖에 한다고 장보고 막 배 만들어 놓고 세종기지 박아 놓고 막 그런 이유가 우리 그냥 과학기지인 줄 알고 있죠. 아니에요. 조만간 남극에서 영토 분쟁이 분명히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눈치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포클랜드가 그 느낌도 좋았지만은 결정타에서 석유 붙여 있다라는 말 들으니까 다 눈이 벌게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문제는 얘가 자기가 한번 용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용이 되고 싶은데 국민 지지율은 떨어져. 그래 박근혜보다 낫지. 얘는 결정을 내려 시원하게 전쟁 한번 하자. 전쟁 한번 하면 지지율 올라간다. 이게 여러분 웃기죠? 웃기는데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은 오인, 오해를 가지고 하는 정쟁이 무지하게 많아요.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굉장히 많아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까요? 걸프전. 후세인 아저씨가 쿠웨이트 쳐들어갔을 때 왜 그랬냐니까 미국 대사가 여자 대사였는데 우리는 개입 안 할 거예요. 그 마음에 듣고 막 전 밀어들은 거예요. 오인, 오해.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제가 하는 말을 확대 해석을 해. 그냥 20살짜리 대학교 1학년짜리 남학생이 제가 나를 썸을 타는 걸 거야. 난 좋아하는 거야. 제가 나를 분명히 사랑할 거야. 미치고 대시를 하다가 나 남자 있어. 그러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 전쟁이 없을 것 같죠. 굉장히 그런데 이런 오해에 의한 전쟁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포클랜드 전쟁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가지고 얘네들이 1980년 9월 중순까지 작전 준비를 완료하고 전쟁을 준비했었다면은 저는 예상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이길 거예요. 이때 했었으면은. 이기는 정도는 그래요. 뭐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정치적인 협상까지 갔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싸웠어요. 우리가 포클랜드 전쟁이 아르헨티나가 진 걸로 알고 있죠. 졌어요. 지긴 졌는데 장난 아니었었어요. 영국 함대가 당시에 127척인가가 모아서 갔는데 함대의 절반이 피해를 입었어요. 격침된 것도 그 정도였었고 그 당시 사상자 수가 6.25 때 영국군 우리 한국 참전한 거 아시죠? 그때 사상자 수의 3분의 1을 발휘했어요. 74일 동안. 엄청나게 죽었죠. 그 짧은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 애들이 정말 목숨 들고 싸웠었어요. 해군, 공군만. 전투기 파일럿들만. 나머지는 쓰레기. 걔네들은 정말 말비나스의 영웅들이었었거든요. 뒤에 얘기 들어가요. 왜 9월 중순까지였었냐면은 첫째는 6, 7월에 싸울 수가 없어요. 왜? 겨울이니까. 남반구잖아요. 아, 정말로. 왜냐면 이 작전이 포클랜드 전쟁 때 영국 해군이 헬기가 그냥 막 격추당한 것도 아닌데 바람 때문에 돌풍 때문에 막 격추가 되고 전투기가 몇 대씩 떨어져요. 그냥 촉에 나갔다가 남극 바람 보시죠? 전 진짜 남극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진짜 딴지일보에서 그 남극 관광상품 제가 최초인가에 제가 만들었었어요. 기상청 7급 시험 본 이유가 그거라니까 남극 가려고 가서 펭귄 한번 햇도 한번 먹어보려고 별짓을 다 했었는데 여하튼 이 9월 중순에 왜 했었냐면은 이 당시에 슈페르탄다라고 액조세 미사일을 완비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 아르헨티나가 5기하고 5발 미사일 5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가 되면 15발이 된다는 거예요. 5발이나 15발이 그 차이일 것 같죠. 뒤에 보면 장난 아니에요. 그 10발의 차이가. 그러니까 완비가 되는 시점을 따라가지고 9월에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판단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 여러 해볼게요. 일단은 가난했다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항공모함.
이것도 항공모함.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마지막 항공모함이에요. 영국의 아크로얄급 정규 항모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항공모함 하면은 미국 거 생각하죠. 미국은 쳐다보지 마세요. 걔들은 삼성이야. 걔들은 삼성이야. 삼성은 우리랑 달라. 저 얘기해볼까요? 전 진짜 재벌 2세로 태어나고 싶은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 될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얘네들은 이걸 못 가진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에쿠스는 못 사지만 티콘 한번 타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경항공모함이에요. 인비시브급이라고. 이것 때문에 세계에 있는 좀 살만한 애들이 나도 티코 한번 몰아볼래. 그래서 경항공모함을 찍어내죠. 이게 해리어라고 수직 이착륙기예요. 이거를 모는 최초의 이 경항공모함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게 1965년서부터 영국이 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IMF 처음 하던 애들이 항공모함을 어떻게 찍어내겠어요. 하나하나씩 다 퇴역을 시켜요. 그러니까 콜로서스급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항공모함 다 퇴역하고 마지막 남은 게 오데셔스급의 이글급 하나 퇴역하고 마지막이 아크로얄. 저걸 1979년에 퇴역을 시켜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전쟁 준비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선진국들, 강대국들. 뭔지 아세요? 걔네들은 절대적으로 원정군 체제예요. 원정군. 자기네 땅에서 전쟁을 절대 안 해요. 다른 나라 가서 싸우지. 우리나라 뭐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싸워요. 우린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그 원정군의 핵심이 뭐겠어요? 제공권이에요. 제공권. 위에서 육군이 아무리 점령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위에서 폭탄 몇 개 떨어지면 우리 다 죽으니까. 제공권을 잡는 게 전쟁의 승기였었어요. 그렇다면 이때 핵심이 뭐겠어요? 원정군의 핵심이 항공모함. 항공모함이었었는데 영국이 당시에 이게 아크로얄 것만 하다가 40기 탑재했었거든요. 뭐 F4 팬텀부터 뭐 버케니어 폭격기 해가지고 이것만 있었어도 아르헨티나가 전쟁하자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얘들이 에쿠스 몰던 애가 갑자기 티코를 바꿨어. 그럼 난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대도 안 되는 이 해리어 몰고 가는 거 수직 이착륙기도 마우도 못 찍어요. 레이더 탐지 미사일을 못 쏘고 열추적 미사일만 쏘는 당시에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이걸 바꾼 거야. 저 새끼 깡통 찼네? 나랑 한번 붙어볼만 하네? 일단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볼까요? 포클랜드를 버리려는 뉘앙스를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 당시에 포클랜드 섬에 주민 한 1,800명 정도 됐었어요. 1,800명 정도 됐는데 얘네들 보고 인구총 주택 조사를 한 거예요. 영국에서. 그리고 아빠하고 엄마가 부친이 영국인 아닌 애들은 영국 시민권 안 줄 거다. 그런 거예요. 씨발. 그럼 어떡해? 포클랜드 버리려는 느낌 나잖아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엔듀언스인가? 여기에 경비정이 하나 있어요. 경비정도 아니고 세빙선인데 거기다가 기관포 하나 달았어요. 그 경비함이라고 지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이걸 철수시키기가 또 얘기한 거야. 포클랜드에 있었던 거를. 이거를 이 1,800명의 주민들이 돈을 각출을 해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어? 우리도 이거 써야 되는데 모금한 거죠. 그래가지고 며칠 더 버틴 거예요. 이런 상태였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국제정치학적 이유도 굉장히 컸었어요. 미국, 소련, 프랑스가 자기를 밀어줄 것 같다 생각했던 거야. 아르헨티나는. 미국은 OSL, 그러니까 미주기구예요. 남미에 있었던 애들끼리 지들끼리 연합한 건데 미국이랑 형 같이 놀자. 너랑 잘 놀아줄게. 막 그런 거예요. 얘가 나중에는 남대서양 조약기구 같은 걸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미국이. 나토처럼. 그러면 군사에 네가 짱 먹어라. 오케이, 나 짱 먹을래. 그런 상태였었고 소련. 얘네들이 이게 중요했어요. 소련 애들이 손가락 빨고 있었거든요. 지금 저 가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밥을 못 먹어. 밥을 못 먹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 레이건이 또 멋있는 짓을 한 거예요. 뭐냐? 대소련 곡물 금지 조치. 굶어 죽이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미국 농민들이 굶어 죽었어요. 파산을 한 거야. 진짜 대소련 곡물 금지 조치를 금수 조치를 내려버린 거야. 이때 어스타트나 놓은 게 아르헨티나. 최고의 농업 강국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련 애들도 얘네들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구나. 아르헨티나 착각한 거죠. 우리가 쌀을 주니까 얘네들도 우리 편 들어줄 거야. 오케이. 실제로 편 들어줬어요. 프랑스 애들. 우리 무기 사줄 테니까 우리 편 들어주겠지. 이런 관계를 가졌던 거예요. 다 가볼까요? 여기서 오판의 이유 중에 또 있었어요. 영국주의 아르헨티나 외교관들이 상황 파악을 잘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대처가 되니까
영국 애들은 지금 지네들 싸우기 그하게 바쁘니까 전쟁 나면 처음 하면 좀 시끄러울 테지만은 전쟁은 안 날 거다라고 사인을 보내줘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첩보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오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몰아가죠. 마지막에 남성 우월주의가 가장 컸었어요. 두 여자가 다스리는 나라 과연 전쟁을 선택할까? 갈티에르가 한 말이에요. 아, 미친놈이라고요? 아, 그냥 미친놈 맞아요. 근데 이상했었어요. 대처, 엘리자베스 여왕을 잘 몰랐었죠? 처칠이랑 같이 소녀 시절에 전쟁을 겪었던 사람이죠. 2차 대전 때. 대처 아줌마. 이분은 그 황상민 교수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 하셨어. 맞아요. 생식기만 여자인 분이세요. 네, 정말로. 생식기만 여자이고 나머지는 남자인 분이셨어요.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영국 2에 들어갔을 때, 남자들만 들어갔으면 휴게룸에서 이렇게 시가를 빠는 곳이 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벌컥 들어갔었죠. 장난 아니었어요. 이분이 파오가 남자. 어느 정도 얘기해 줄게요. 고르비랑 일할 얘기해 줄게요. 고르바초프 만나죠? 이때 또 유명한 대화가, 첫 만남에 했었던 대화가 있어요. 영국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는 양국 관계 좋은 출발을 하길 바랍니다. 또한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저 사이에 오해도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처음 만남에 했을 때 말입니다. 이게 정말 세게 나가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전쟁을 넣었었던 거죠. 저는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몰랐어요. 9월에 개전했으면은 역사는 바뀌었고, 그러니까 포클랜드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테고, 일어났더라도 9월에 일어났으면 우리 아마 지금 우리의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신자유주의가 착근할 수 있는 토대를 아예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근데 왜 9월에 안 일어났을까요? 왜 안 일어났을까요? 이때는 가능했었을 텐데. 어떤 병신 같은 고물상 때문에 그랬었어요. 인류의 역사를 뒤바꿔버린, 역사를 바꾼 고물상입니다. 콘스탄티노 다비도프. 이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어버렸습니다. 무엇이냐? 이 고물상 아저씨가 이 사우스 조지아 섬이라 있어요. 여기가 포클랜드 섬에서 한 800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우스 조지아에서 포갱 시절 철거 수집한 계약을 10만 펀드 체결을 해요. 1년간, 그러니까 사우스 조지아 섬이 어디냐면은 남극으로 갈 수 있는 그 전초기지가 있었고, 그렛비티라는 데 보면은 영국에 있는 남국 연구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은 예전에는 포경선이 많이 있었던 존재하던 곳이에요. 그 시설들을 철거하는데 고물상 아저씨가 이 철 내가 살게! 1년간 지지부자 10만 펀드에 샀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계약 만료 기간 1년 남겨놓고 지 가겠다는 거야. 언제였었냐? 81년 12월에 현지 답사를 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우스 조지아 섬 관할은 누구다? 포클랜드 섬. 포클랜드 섬에 있는 총독부가 있어요. 그쪽 관할이었는데 이 아저씨가 불법으로 들어간 거야. 이게 미립국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상관이 없었어. 근데 포클랜드 총독이 경고를 먹였어요. 이 새끼 너 미립국이야. 그러면 안 된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오케이 알았어. 다음엔 그러지 마. 오케이 알았습니다. 했는데 인부들하고 41명을 배가 안 오잖아요. 저기 남극 바로 옆에 누가 가겠어요. 아르헨티나의 해군 배를 빌려가지고 간 거예요. 물론 얘네들도 비자 안 받고 불법 입국을 한 거죠. 간 건 상관없어. 이 미친 것들이 가가지고 아르헨티나 국기를 흔들고 춤을 추고 앉아있네? 근데 옆에 누구였었냐면은 영국 과학자들이 있다고요. 남극 탐험하는 애들이. 하필이면 그 안에 누구도 있었냐면은 다큐멘터리 찍는 애들도 있었어요. 다 찍어서 난리가 나. And what was more, they brought with them Argentine soldiers who lost no time in raising their national flag. The Argentines told Britain they would protect their men. The British Foreign Office still believed the problem could be settled by diplomatic means. 이 새끼들 뭐야? 그러니까 포클랜드에서 경비함을 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애들 미안해 그래놓고는 뺑기를 또 쳐요.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줄 듯 말 듯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아르헨티나 얘들도 눈치를 서로 봐. 보다가 아르헨티나 이씨발 우리도 세가 나가자. 이쪽에서 해병대 보내니까 우리도 해병대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 얘네들이 20명 보내고 14명 보냈었어요. 그냥 머리끄댕이 싸움 할 정도의 병력이었어요. 14명, 20명. 거기가 전쟁이 된 거예요. 이 고물상 하나 때문에 9월에 터질 전쟁이 이게 돼버린 거예요. 22명 파견되고 14명 파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자리오 작전을 짜자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뭔 얘기했냐니까 3월 24일 이걸 하고 나니까 갈티에르가
어이 씨발 분위기 이상한데? 만약 이렇게 되면은 영국 애들이 포클랜드에다 병력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전 자체가 어그러지잖아요. 분쟁 지역이 되면은 먼저 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군하고 공군 애들 물어봐요. 야 언제 치면 좋겠니? 그러니까 4월에 치시죠. 4월에 치면 우리 준비되겠니? 좆될 수도 있지만 해볼 만한 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언제 되겠니? 26일 날 출발하면은 28일 날 작전 준비해서 4월 1일 날 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질러봐. 9월에 가야 될 걸 4월에 출발한 거예요. 바보였죠. 이때부터 우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 고물상 하나 때문에 인생이 꼬인 거예요. 대처가 이렇게 신자유주의를 안 갈 수도 있었었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의 그 몇 가지 산식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포클랜드 전쟁은 아르헨티나가 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까놓고 말해가지고 보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은 지금도 해군력으로 따지자 그러면은 유럽에서는 러시아 다음에 해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위대 이상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을 상대로 아르헨티나가 개 박살을 냈거든요. 어느 정도였나 볼게요. 이게 당시에 패배였을까 볼게요. 전사가 649명이었었어요. 아르헨티나가. 영국 258명. 1068명 부상, 777명 부상. 비슷비슷했었어요. 포로는 이거 어쩔 수 없는 게 섬이 상륙되고 나서 항복을 하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결정타가 뭐였었냐니까 격추된 것만 보세요. 시헤이리어 6기, 4기 파괴, 헬리콥터 24대 파괴, 이 상당수는 바람 불어서 떨어진 거예요. 진짜로. 진짜. 구축함 뭐 침몰된 거, 프리기 급함, LSL, 뭐 LCU, 컨테이너서 한 척 천박. 장난 아니죠. 당시 영국 함대의 반이 사라졌어요. 출전했던 항모의 반이 사상자가 된 거예요. 아르헨티나 정말 잘 싸웠거든요. 여기서 나중에 보면은 징병제하고 모병제 얘기도 나오겠지만은 영국은 전부 다 모병제 애들이었었어요. 직업 프로 군인들. 그런데 아르헨티나 애들은 징병제 애들이었었어요. 물론 전쟁 끝나고 나자마자 조금 지나서 아르헨티나는 모병제로 돌아서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작전을 펼쳐요. 진짜로. 얘네들 막 손들고 나가죠. 이거 다큐멘터리 다 나오는 건데 한번 보세요. 9월 중에 4월 1일 앞당겨졌죠. 이 움직여서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3월 26일 우루과이 해군과의 합동훈련에 출항한다. 헤네럴 벨그라노. 이거 나중에 격침되죠. 이걸 해서 뻥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나갔는데 문제가 뭐였었냐. 영국이 이때 몰랐을까라는 거예요. 진짜 몰랐을까라는 거야.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몰랐냐? 수비 병력을 볼게요. 해병대 57명, 수병 11명, 예비군 수십 명 있어요. 포클랜드에. 그리고 얘네들은 총독부, 여기 정말 되는 게, 이제 총독이, 그때 이름이 뭐였었더라? 총독이 로저 누구였었는데, 이 아저씨가 사냥하는 산탄총하고 권총을 다 뽑아들어요. 결사항전을 한다고. 그리고 스탠리 공항 있잖아요. 공항에다가 자동차하고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야. 자동차를 다 갖다 놔가지고 착륙 못하게. 아저씨가 결사항전을 하려고 그래요. 결사항전 하려고 하면 뭐하냐고. 해병 1계대대 코만도 부대 25 보병연대가 파견 예정이었는데 야 50명 데리고 있는데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때 제2 해병대대였었거든요. 얘네들은 포클랜드 지역에 유사한 지역에서 계속 훈련 중이었었어요. 포클랜드 상륙작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제비가 안 됐어요. 일단 이때는 깔끔하게 항복을 했죠. 이게 누구냐면 아르헨티나 당시 국민들이었어요. 신나가지고. 전쟁 난다고 그러는데 어디를 썼냐니까 비슈아르 해군소장이 있었어요. 그 우루과이 해군이 합동훈련한다고 가놓고는 3월 28일까지 무선 침묵을 지켜요. 그리고 해당 작전지 딱 가가지고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말비나스 수복작전에 들어간다. 애들이 전쟁 난다는 게 존나 신나 날뛰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였었냐니까 당시 수준이 이랬었어. 해병대 장군들 군장에다 아르헨티나 국기를 막 쑤셔 막은 거예요. 무조건. 가가지고 국기 달려고. 국민들은 그때 지지율이 갈티에르가 갑자기 막 50% 60%가 뛰어오르는 거예요. 민족주의 함정이에요. 여기서. 민족주의 함정. 얘네들은 당장의 눈으로 봤을 때 보면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몰랐었고 이 전쟁이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갈티에르 정부로서는 땡큐죠. 자기가 원했었던 게 이거였으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막 광우병 사태로 촛불 집회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다 사라진 거야. 일본하고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명박 인기가 올라가는 거야. 메르스가 터졌어. 메르스가 터졌는데 북한이 찝쩍거려. 북한은 계속 카드 꺼놓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툭하면 북풍 얘기했었죠.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이걸로 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열광했었죠. 당시 갈티에리 인기는 막 올라갔었고, 해병대들을 당시 스냅북 사진을 보면은 엽서를 사요. 엽서, 포클랜드에 있는, 영국에 있는 엽서를 사가지고 자기 붙이겠다고. 막 신났어요. 지금 한 달 뒤에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쟁 안 날 줄 알았죠. 당시 영국 반응 어떨까요? 이때 애들도 이러고 있었죠. 자, 볼까요? 많은 관계 대처해, 그러니까 사퇴를 하는 거예요. 대처보고. 그러니까 대처가 이런 말을 하죠. 아닙니다. 지금 힘을 모으고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누가 수첩을 적어뒀나 봐요. 이분이 딱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싹 반전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대처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대처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위기 때 지도자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그 확신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입장이에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랬었잖아요. 대통령의 직업이 뭐냐니까 내 직업 아주 간단하다. Yes or no. 둘 중에 하나 판단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수첩에 적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처는 판단을 내렸어요. 무슨 판단을 내렸냐? 전쟁이 아니고 뻥칼 지르자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영국의 수준은 사자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뭔지 아세요? 프린스 오브 웨일즈예요. 혹시 2차 대전 아시는 분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혼자 찌찌찌 하다가 일본 해군 항공대에서 격침당하죠. 폭탄 맞고. 이때 이 함장이 존 니치라는 분이에요. 존 니치 함장인데 이분의 아들이 헨리 니치예요. 왜냐? 이분이 당시에 해군 참모총장이에요. 해군 가족이었죠. 이분 아저씨가 딱 하는 게 뭐였었냐? 한번 부차라는 거였었어요. 이 아저씨가. 존 노트라고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은 전쟁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당시에는 전쟁을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포클랜드 전쟁은 오해로 시작된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오해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했었던 거예요. 힘 대 힘으로 가는 게. 경찰서 가자는 거였었어요. 경찰서 가서 해결하자. 우리 현피 뜨지 말고. 그런데 경찰서로 가려다가 공터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13,000km란 거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13,000km가 웃은 것 같죠? 지구 반바퀴예요. 어떻게 가겠냐고. 그러니까 당시에 대처가 했던 말이 뭐였냐니까 지금 긁어 모을 수 있는 모든 함대를 다 긁어 모으세요라는 거예요. 영국이 그 당시에 솔직히 까놓고 97년, 98 우리 그 개털됐잖아요. 개털됐는데 전쟁하자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겠어요? 노숙자들 모아서 특공대 만들까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때 영국 없는 살림 다 털어버려요. 이게 당시에 출항하는 모습이에요. 없는 살림 다 털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당시 영국 해군의 주력 함선이 65척이었었어요. 65척이었는데 43척의 주력 함정, 65척 43척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국은 핵 보유 국가예요. 그러니까 전략 원잠 제외하고 핵무기 달린 거 빼고 배라는 게 몇 척은 수리를 해야 돼요. 수리하는 거 제외하고 고장난 거 제외한 거예요. 나머지 다 턴 거예요. 65척 중에. 보조한 62척은 뭐냐니까 상선들. 그러니까 상선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유 간단하잖아요. 왜? 있어 보이게 떨거지들 모아놓고 우리 이렇게 많다? 라고 127척을 만들어요. 62척을 모아가지고.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뭐냐니까 이 함대를 편성해서 보내는데 겨우 10일밖에 안 걸린 거예요. 완편성해가지고. 일주일 걸렸어요. 딱 일주일 걸면 다 보내는 거야. 그리고 4월 4일 날 영국의 당시에 원자력 잠수함이 5척 있었는데 대처라는 여자가 얼마나 강단이 있는지 딱 보여주는 게 그거였었어요. 야, 일단 보내. 잠수함을 이빠이 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척이 콩코라는 건데 이따 설명하겠지만 23일을 이빠이 밟고 가는 거예요. 최고 속력으로 갔는데 23일 걸렸어. 23일 가는 거야, 그쪽으로. 그때 동안 아르헨티나는 뭐 했냐? 엽서 사고 놀았어요. 배구하고, 야, 월동 준비하자, 야,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23일 동안. 자, 없는 살림 다 턴 거예요.
영국은 당시에 이걸 털었던 이유는 간단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기밀해제 문제도 나왔었고 당시 정치 문제도 나왔었지만은 대처도 전쟁을 할 줄 몰랐었어요. 간단한 거예요. 어깨도 힘 딱 주고 야 씨발 붙을래? 이러면서 하다가 합의 보시죠. 되는 거예요. 합의를 원했어. 자기도 현피를 뜰 줄 몰랐어. 합의를 뜬 거야. 합의를 보자. 합의를 보려면 우리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세파이프도 챙기고 42도 챙기고 뭐도 챙긴 다음에 가는 거예요. 싸울래 말래 싸울래 말래. 근데 푹 쑤신 거예요. 그게 포클랜드 전쟁이었었어요. 그때 되고 나서는 대처가 똑똑했다. 쪽수가 많아야 되는구나. 그 당시에는 뭐 한 7, 8명 가서 야 합의 볼래 하면 보겠어요? 제대로 본 거죠. 간 거예요. 자, 싸우려고 했을까? 뻥칼 되시죠? 아시기에 진짜 블러핑 정말 잘하셨어요. 이분이 정말 박근혜는 그래 넘어가자. 자, 아르헨티나의 생각 이런 거였었어요. 13,000km 달려 싸울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거 맞는 말이었었어요. 실제로 맞았었어요. 근데 하니까 왜냐 주변에서 야 니네 안 싸우냐? 그럼 그러니까 싸워볼까?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점령은 유엔과 미국, 소련이 지원을 등이었고 외교적으로 해결한다. 명분은 아르헨티나에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식민지위원회. 이거는 아르헨티나 땅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었어요. 영국이 감점하는 거였었죠. 그 다음에 국제사회 인정받은 전쟁 없이 포클랜드 차지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지금 기밀 해제된 문제를 보면은 나중에 어떤 것까지 나오면 대처가 우리 반반 무만이처럼 하자는 거죠.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반은 네가 먹고 반은 내가 먹자까지 얘기까지 나올 뻔했었어요. 정치적으로 협상이. 아시겠죠? 합의 보러 간 거예요. 수시로 간 게 아니고 합의 보러 간 거예요. 포클랜드 섬까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 판단이 나쁘진 않았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는 돌발 상황이 터진 거야. 돌발 상황이. 자, 바빠진 미국. 레이건 보이시죠? 왜 이러냐면은 이 얘기만 하고 일단 끝낼게요. 미국은 아르헨티나하고도 친해요. 영국하고도 친해요. 그런데 영국이 더 친해. 더 친해. 그러니까 겉으로는 서로 싸우지 마는데 뒤로는 가가지고 야야야 내가 좀 해줄게 그런 거예요. 왜냐면 둘이 싸우면 안 돼요. 왜냐면 더 큰 적이 있으니까. 한나라당이라고. 야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 더 큰 애랑 싸워요. 소련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레이건은 자기가 섹스 말고는 다 같이 한 여자가 옆에 있는데 어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세스 헤이그를 부르죠. 알렉산더 헤이그를. 이 아저씨가 당시 국무장관이었었어요. 2차 대전 때도 참전했었고 6.25 때 우리나라 왔었었고 베트남전부터 해가지고 대통령 3명 모셨던 정말 국제정치적 군사적으로 그냥 잔뼈 굵은 아저씨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 아저씨가 대처한테 가요. 유엔 혹은 다국적으로 이루어진 중재기구를 통해 포클랜드 중립화하면 포클랜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자. 이런 안을 내요. 대처가 딱 한마디 하죠. 조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때 대처가 했던 말이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헤이그가 찾아가서 했었죠. 이게 경제적으로 별로 별 볼일 없고 주민도 별로 없고 정치적 경제적 이익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뭐랑요? 하와이랑요. 하와이도 사람 별로 없고 정치 경제적 별로 쓸모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와이랑 포클랜드 아니요 같아요 라고 나간 거예요. 강경파로 돌아선 거죠. 헤이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레이건하고 했을 때도 나와요. 지금 이게 전쟁이 한참 진행해서 5월 31일 날이니까 5월 31일 날 전쟁이 한참 격화됐을 때 레이건이 전화를 해요. 이렇게 전쟁이 심해지면 양쪽 피해도 크고 얘도 아르헨티나도 편 들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얘기하니까 얘는 알래스카가 점령돼도 그런 말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지 남자친구인데. 대처가 이때 강단이 있었었죠. 다른 건 전부 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포클랜드 전쟁 당시의 대처의 모습은 리더의 모습은 어떤가에 대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죠. 일단은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2탄을 얘기하기 전에 커피를 사 먹으라고 멘트를 넣어달라는데 좀 많이 좀 사주세요. 좀 가난한가 봐요. 메르스 때문에 매출이 압박이 있다는데. 그럼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벙커원 라디오